200년 전 영국의 직조공들이 겪었던 일이 지금 우리에게 다시 일어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산업혁명이 생산성을 끌어올리는 동안 정작 노동자의 임금은 수십 년 동안 제자리였습니다. 경제사학자 로버트 앨런은 이 시기에 이름을 붙였습니다. 바로 엥겔스 휴지기입니다. 이번 편에서는 200년 전 직조공들이 보내온 경고를 오늘의 AI 시대 위에 올려놓고 우리가 지금 그 긴 터널의 어디쯤을 지나고 있는지 살펴봅니다. 노동의 미래 시리즈 5번째입니다. 1832년 영국 맨체스터. 산업혁명이 시작된 지 반세기가 지난 시점입니다. 영국의 의사 JPK는 직조공들의 현실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하루 14시간 이상 일해도 일주일에 겨우 5실링에서 7실링을 받고 비바람을 겨우 피할 만한 집에서 산다고. 같은 시기 영국의 국가 경제는 눈부시게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공장에서는 증기기관이 돌아가고 생산성 수치는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현장을 지탱하던 직조공들의 삶은 왜 이렇게 참혹했을까요? 이 역설이 오늘 이야기의 출발점입니다. 옥스퍼드 대학의 경제사학자 로버트 앨런은 이 시기의 노동 데이터를 다시 분석했습니다.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1790년대부터 1840년대까지 영국의 국내 총생산과 생산성은 가파르게 치솟았지만 일반 노동자의 실질 임금은 그 속도를 전혀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약 50년 동안 나라 경제는 분명히 성장했지만 노동자의 월급 봉투는 두꺼워지지 않았습니다. 앨런 교수는 이 기막힌 시기에 이름을 붙였습니다. 철학자 프리드리히 엥겔스의 이름을 따 엥겔스 휴지기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오래된 역사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기술이 생산성을 끌어올리는 동안에도 그 과실이 평범한 노동자에게 닿기까지는 한 세대 이상이 걸렸다는 서늘한 패턴입니다. 러다이트. 오늘날에는 신기술을 무조건 거부하는 사람을 조롱할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200년 된 오해입니다. 영국의 사회사학자 E.P. 톰슨은 1963년 연구에서 이 편견을 정면으로 뒤집었습니다. 당시 러다이트들은 무식한 폭도가 아니었습니다. 7년의 도제 수습을 거친 베테랑 숙련공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분노한 대상은 기계 자체가 아니라 기계를 핑계 삼아 임금을 삭감하는 도입 방식이었습니다. 실제로 러다이트 운동의 초기 행동은 폭력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먼저 의회에 최저임금법 준수를 요청하는 청원서를 보냈습니다. 그 목소리가 철저히 무시된 뒤에야 임금을 깎은 특정 공장주의 특정 기계만을 골라 야간 습격을 감행한 것입니다. 분노의 본질은 기계가 아니라 결정 과정에서 노동자의 목소리가 배제된 시스템이었습니다. 이 장면이 오늘의 한국과 묘하게 겹칩니다. 200년 전 영국 직조공들의 청원은 의회에 묵살당했습니다. 200년 뒤 한국 노총이 콜센터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AI 도입 실태를 조사했습니다. AI 도입 과정에서 노사 간 사전 협의가 있었다는 응답은 단 1.5%에 불과했습니다. 100명 중 98명이 내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았다고 답한 셈입니다. 역사는 반복되고 있습니다. 기술이 바뀌었을 뿐 노동자의 목소리가 결정 과정에서 밀려나는 구조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당시 영국에도 낙관론자들은 있었습니다. 앤드루 유어와 토머스 맥콜리는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생산성이 올라 물건값이 싸지면 소비가 늘고 결국 새로운 일자리가 더 많이 생길 것이라고. 장기적으로 보면 이 논리는 맞았습니다. 문제는 시간이었습니다. 영국 노동자의 실질 임금이 마침내 눈에 띄게 오른 것은 노동조합이 합법화되고 공장법이 제정된 19세기 후반이 되어서였습니다. 낙관론자들이 핑크빛 미래를 약속한 지 30년에서 50년이나 흐른 뒤였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가난 속에서 생을 마감해야 했던 한 세대 직조공들에게 수십 년 뒤에 찾아올 번영은 아무런 위로가 되지 못했습니다. 산업혁명의 달콤한 열매는 그들의 손자 세대에 이르러서야 도착했습니다. 영국 직조공들은 50년의 임금 정체를 견뎠습니다. 한국의 전화교환원은 자동식 전화 도입 이후 자동교환망이 완성될 때까지 16년 안팎의 흡수기를 거쳤습니다. 타자수는 한글 표준자판이 정해진 이후 PC 대중화까지 20년 안팎이 걸렸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어떨까요? 생성형 AI는 불과 3년 만에 한국 직장인 다수의 핵심 업무 도구로 자리 잡았습니다. 과거에는 한 세대 전체에 걸쳐 벌어지던 변화가 이제는 어느 부서의 분기회의 한두 번 만에 끝나버리는 속도전이 된 것입니다. 결국 새로운 일자리가 생길 것이라는 말. 놀랍게도 이것은 기술 낙관론자들이 했던 말과 토시 하나 다르지 않습니다. 이 역사적 패턴이 AI 시대에 반복될 것인가? 이 질문에 가장 많이 인용되는 학자가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MIT의 다론 아세모글루 교수입니다. 그의 핵심 주장은 명쾌합니다. 결과를 결정하는 것은 기술 그 자체가 아니라 우리가 그 기술을 어떻게 사용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아세모글루 교수가 경고하는 가장 위험한 상태는 AI가 소소테크놀로지, 즉 고만고만한 기술로 쓰이는 것입니다. 사람을 완벽히 대체할 만큼 압도적이지도 사람의 능력을 크게 끌어올릴 만큼 훌륭하지도 않은 이 어중간한 상태에서 기업들이 AI를 오직 인건비 절감 도구로만 사용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노동자는 일자리를 잃고
기업은 인건비만 조금 아끼며 국가 전체로 보면 혁신적인 생산성 향상도 없이 임금만 제자리에 머무는 21세기판 엥겔스 휴지기가 시작됩니다. AI를 대체제로 쓸 것인가, 보완제로 쓸 것인가. 이것은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선택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이 휴지기에 어디쯤 서 있을까요? 정해진 정답은 없지만 현실의 데이터가 가리키는 4가지 방향성은 있습니다. 첫째, 회사는 AI 덕분에 효율이 올랐다고 자축하는데 나의 임금이나 처우는 그대로인가? 둘째, 기술 도입 결정에 직원의 목소리가 빠져 있는가? 셋째, 결국 좋아질 것이라는 너무 먼 미래의 약속만 반복되고 있는가? 넷째, AI의 이익을 나눌 사회적 안전망이 실제로 만들어지고 있는가? 이 4가지 신호가 동시에 경고를 가리키고 있다면 우리는 200년 전 직조공들이 겪었던 터널의 초입에 서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가 속한 직장과 산업이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지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5가지 대시보드입니다. 첫째, 생산성 대 임금 격차. 회사 실적은 올라가는데 내 임금은 그대로라면 적신호입니다. 둘째, 도입의 투명성. AI 시스템 도입이 어느 날 갑자기 위에서 내려온 통보였다면 위험한 신호입니다. 셋째, 글로벌 시차. 해외 동종업계의 굵직한 변화가 내 직장에 상륙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짧아지고 있다면 위기 진입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3가지 신호가 동시에 빨간불을 켜고 있다면 지금 우리는 과거 직조공들이 겪었던 적응의 고통을 떠안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나머지 2가지 대시보드입니다. 넷째, 일자리 대체 대창출. AI로 내 직군의 일자리가 사라지는 만큼 비슷한 수준의 새로운 일자리가 내 주변에 생기고 있는가? 사라지는 자리는 내 옆인데 새로 생기는 자리는 다른 곳에만 열려 있다면 이것은 위험한 단절의 신호입니다. 다섯째, 제도의 반응 속도. AI 시대의 고용 불안에 정부와 제도가 얼마나 빠르고 실질적으로 대처하고 있는가? 구체적인 방패가 만들어지고 있다면 이것은 회복기로 향하는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기술은 부를 창출하는 크기를 결정하지만 그 부가 분배되는 시간을 결정하는 것은 결국 사회의 제도와 선택입니다. 200년 전 영국 노동자들의 회복은 기술이 알아서 가져다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노동조합의 합법화, 공장법 제정, 투표권 확대라는 끈질긴 제도 변화와 함께 왔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한국은 어떤 방패를 만들고 있을까요? 금속노조의 AI 사전화 비우고, 현대차 노조의 휴머노이드 도입 반발, 정부의 고용안정 기본계획이 그 흐름의 일부입니다. 휴지기의 끝을 앞당기는 것은 기술이 아니라 우리의 선택입니다. 마지막 6번째 편에서는 이 방패들이 실제로 어떤 모습을 갖추고 있는지, 그리고 개인 단위에서 가능한 가장 작은 답이 무엇인지를 함께 봅니다. 영상에서 다루지 못한 심화 팁과 상세 요약 정보는 테크소피 공식 블로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